안녕하십니까. 곰달래 어르신 복지센터 한자 강사 손호출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곰달래 복지센터에서 이렇게 동영상 촬영 기회를 주셔서 우리 전부 고맙게 생각합시다. 그럼 한자의 3요소 기초 한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한번 보시죠. 한자의 3요소입니다. 한자의 3요소는 세 가지라는 뜻입니다. 형,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의,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한자의 3요소란다. 형은 한자로 모양형으로 쓰죠. 모양형입니다. 음은 소리 해서 도금을 뜻합니다. 도금. 의는 떠디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렐러자로 쓰는데 여기서는 떠디자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3요소에는 형, 의가 있다. 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양이라 하죠. 모양. 그래서 모양형 했습니다. 음은 소리성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는 도금을 합니다. 도금. 의는 뜻입니다. 뜻. 달리 말하면 훈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형, 의를 한자의 3요소란다. 꼭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구자를 보겠습니다. 입구자는 입의 모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라고 했습니다. 뜻은 입입니다. 그래서 입구 이러면은 한자의 모양과 뜻과 도금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자의 3요소란다. 구는 원래 입을 벌리면 입이 동그랗습니다. 동그란 모양을 한자에서는 네모로 쓰기로 해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모로 표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체의 모양을 보고 만든 자를 형으로 본다. 모양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날일자를 보겠습니다. 날일자는 이것을 날 또는 해라고 상징합니다. 이것을 일로 표기합니다. 이 일자는 원래의 태양을 보고 만든 자입니다. 태양의 중간에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이 하나일자로 표기해서 이렇게 날일자로 듭니다. 이렇게 형과 응과 의 세 가지를 한자의 3요소란다.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한자는 3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천 그다음은 하늘천, 사람인 같으면 사람인, 이렇게 전부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점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수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우겠습니다. 부수가 나옵니다. 한자를 공부할 때는 부수를 알아야 된다. 부수가 나옵니다. 부수는 한자의 뜻입니다. 뜻. 한자의 의미입니다. 의미. 부수를 알게 되면 한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 구자를 보겠습니다. 이 구자는 구자 자체가 부수입니다. 부수이면서 한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인의 말씀원인 신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구입니다. 이것은 신입니다.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는 옆에 있는 사람인이, 요 사람인이 부수입니다. 사람인이. 그래서 믿을 신자의 부수는 사람인데 그 의미는 인이 들어가면은 사람하고 관계된다는 뜻,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믿을 신자는 사람의 말은 믿으라는 뜻입니다. 여기 구가 있는데 구가 자기 자신이 한자면서 자기 자신이 부수입니다. 이것을 제부수란다. 제부수. 그래서 부수에는 이렇게 사람인이 두 개의 자가 합쳐져서 된 사람인의 부수가 있는 것이 있고 한자 자체가 부수 있는 것을 제부수란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글에는 부수로 말을 안 쓰죠. 한글입니다. 한글은 일반적으로 자음과 모음이 전체가 24자입니다. 24자.
한자에는 부수가 1획부터 17획까지 있습니다. 17획. 여기는 몇 자가 있는가 하면은 214자가 있습니다. 한글보다 한자가 부수가 이렇게 214자가 있기 때문에 한자 공부가 한글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음 10자와 한글의 모음 몇 자죠? 자음 몇 자죠? 모음과 자음을 합쳐서 24자가 있습니다. 꼭 좀 한자의 부수는 214자, 한글에는 자음과 모음이 기역, 미연, 아야, 의요 전체를 합쳐서 24자밖에 없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육서를 보겠습니다. 육서. 한자의 꽃은 육서입니다. 육서는 한자 공부 기초로서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육서는 글자 종류가 6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육서란다. 육서. 처음에 상형자가 있습니다. 상형은 모양상에다가 모양형입니다. 한마디로 물체의 모양을 보고 만든 자입니다. 이것은 상형자 또는 상형 문자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눈목을 보겠습니다. 눈목입니다. 이 눈목입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원래의 눈은 사람의 눈은 동그랗게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눈동자가 있습니다. 이 눈동자 모양을 목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물체의 모양을 보고 만든 자를 상형문자로 한다. 또는 나를자를 보겠습니다. 나를자는 태양의 모양을 보고 만든 자입니다. 이렇게 물체의 모양을 보고 만든 자를 상형문자로 한다. 산상자를 보겠습니다. 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은 이렇게 산의 모양을 보고 만든 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산상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체의 모양을 보고 만든 자를 상형문자로 한다. 다음에는 지사자를 보겠습니다. 이건 지워야 되겠습니다. 지사. 두 번째 지사입니다. 지사는 손가락지 가리킬 지자에다가 일사자입니다. 이게 지사입니다. 한마디로 가르쳐서 한자를 나타내는 방법. 예를 들어서 위상자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위상입니다. 위상은 책상 기준이 있습니다. 책상 위입니다. 책상 위에 물체가 있을 때를 상으로 본다. 상.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썼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물체가 위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아래하를 보겠습니다. 이게 아래하입니다. 아래하자는 책상이 있다면 책상 밑에 물체가 있는 지시,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표기하다가 지금은 아래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이것을 지사자라 한다. 자, 이쪽에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사자 다음에 형성자가 나옵니다. 또는 앞에서 해자가 있습니다. 형성자를 보기 전에 해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해자입니다. 이것이 해입니다. 해자는 여기 모인다는 뜻입니다. 모일래입니다. 의는 뜻입니다. 그래서 뜻이 모여서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것을 해자로 한다. 해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좋아할 호자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좋아하다는 호입니다. 이 자는 여자 여자와 자식자, 이것이 여자 여자입니다. 이것이 자식 자자입니다. 그래서 뜻과 뜻이 모여서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것, 예를 들어서 여자라는 뜻과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좋아할 호자입니다. 여자와 자식이 합쳐서 좋아하다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뜻과 뜻이 모여서 새로운 뜻, 달리 말하면 여자인 어머니가 자식을 안고서 좋아한다는 모습에서 좋아할 호자란다. 이렇게 뜻과 뜻이 모여서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것을 해이자란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일 휴자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시일 휴자입니다. 시일 휴자는 사람인가 나무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나무라는 뜻이 합쳐져서 새로운 뜻인 시다는 뜻입니다. 풀이하면은 사람이 나무에 기대서 쉬고 있거나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 모습에서 뜻과 뜻이 모여서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것을 해자란다. 해자 좀 이해갑니까? 네. 다음에는 형성자를 보겠습니다. 형성자는 한자 중에 제일 많습니다. 일단은 많다는 점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다. 80에서 90%가 형성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촌자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마을 촌입니다. 마을 촌자는 나무목가, 이것이 나무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마디촌 또는 마음촌이랍니다. 여기 보면은 촌이란 음이 있습니다. 촌, 마을입니다. 이 촌이라는 음이 있습니다. 이 자를 잘랐습니다. 잘리니까 두 개로 분칠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잘라도 여보면은 촌이란 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자를 만들어도 촌이 음이 도금이 그대로 남고, 분칠을 해서 파자를 해도 다시 촌이라는 음이 있습니다. 이런 자는 전부 다 형성 문자다. 상행이 아닙니다. 형성 문자라는 점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문문자를 보겠습니다. 문문자가 있고 들을 문자로 하죠. 문문자에다가 이것이 문문입니다. 그 다음에 기자가 있습니다. 이 자는 들을 문자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문자가 문이 도금이 있습니다. 자릅니다. 문문자와 기자가 있습니다. 또 문이 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합쳐져서 새로운 자를 만들거나 분칠해서 파자를 했을 경우에도 그대로 문이 살아 있습니다. 도금이 같죠. 이렇게 된 자는 전부 다 형성문자다. 형성문자는 한자의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다 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전주를 보겠습니다. 전주. 전주입니다. 이 전주는 전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자에 있는 전주예요. 구를 전자에다가 물될 주자입니다. 한마디로 한자는 그대로 두면서 굴려서 새로운 뭔가 자를 만드는 모습.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절굴낙자입니다. 이것이 절길낙 또는 절굴낙자라 합니다. 이 한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훈과 음이 바뀝니다. 이 자가 노래악입니다. 노래악.
또 이 자가 좋아할 요자로 바뀝니다. 이 한자는 이자는 하나인데 훈과 음이 두 개 이상 바뀌는 것, 늘어나는 것, 더 많이 증가되는 것, 이런 것은 전부 다 전주다. 전주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급수시험에 잘 나죠. 이 자를 펴게 놓고 훈음을 두 가지 이상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써야 됩니다. 이 락자가 들어가는 것은 오락. 악이면 음악이죠. 음악. 요자 들어가는 것은 요선요수. 산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한다. 요선요수. 이렇게 음이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6세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를 보겠습니다. 가차자입니다. 6번째 가차. 가차는 한마디로 빌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빌릴 가짜입니다. 차자도 빌릴 차자입니다. 누구가 빌려요? 사람이 필요해서 빌려먹어서. 그래서 이게 부수가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 있다. 이것을 가차로 한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달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달러를 합니다. 달러는 미국 화폐인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달러, 그래도 100달러나 있으면 그것도 쓸만하죠. 쓸만합니다. 달러를 표기할 때에 기존의 한자 중에 이 자하고 비슷한 자를 찾습니다. 빌리는 겁니다. 달러를 이렇게 한자 중에 찾아보는 게 이런 자가 있더라. 이것을 달러로 표기하자.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빌려서 쓰는 모습. 이것을 가초로 한다. 원래 이 자는 뭐 하지 말라 하고 말불자입니다. 말불자를 이것을 달러불로 하자. 달러불. 그래서 이 자가 말불은 뜻도 되고 달러라는 불도 된다. 두 가지 뜻이 있다 하고 이해하시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미터미자입니다. 미터미자인데 일반적으로는 쌀미자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미터미자인데 원래 미터는 영어에서 약자로 M 또는 M으로 표기하죠? M으로 표기합니다. M이나 M 이렇게 하는 것을 미터미자로 하자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미터미자가 없으니까 쌀미자를 있는 기존의 쌀미자를 찾아서 이것을 미터미자로 하자. 그래서 중국에 여행 가시거나 하면은 이정표에 보면은 이 미자가 써 있습니다. 그때는 쌀으로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100m 남았다 뭐 이정표에 미터로 이해하시됩니다. 그래서 쌀미자가 미터미자로 된다는 점 이해하시됩니다. 그리고 가차는 대부분 지명입니다. 아메리카 하면은 미국으로 쓰고 불란서 하면 불란서를 한자로 프랑스죠. 프랑스를 한자로는 불란서로 쓰고 또 코카콜라를 가고가라고 쓰고 이렇게 대부분 지명이 가차. 영어로 된 외국어 외래어로 된 것은 대부분 표기를 빌려서 기존에 있는 한자를 빌려서 나타내는 것을 가차하자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정자는 원래는 고물의 정자입니다. 고물의 정자가 장정정 썼습니다. 장정정. 이것이 정정입니다. 정정인데 이 자가 왜 나왔는가 하면은 산에 가서 옛날에 도끼로 나무를 팹니다. 나무를 패면은 나무 찍는 소리가 쨍쨍하는 소리입니다. 그때의 의성어를 정적으로 나타내서 쩡쩡거리는 소리를 정적으로 표기하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렇게 한자가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한자를 빌려서
새로 만들지 않고 빌려서 쓰는 모습을 가차 문자 또는 가차자라 한다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당. 이게 당당입니다. 원래 집당인데 이 사람 뭘 일을 하거나 뭐 발표하는 거 보면 참 당당하게 잘하더라 할 때 그때 당당입니다. 어젓하고 떳떳한 모습. 그래서 이것을 당당을 하자. 기존에 있는 한자를 이용해서 의성어나 의타나 이런 모습을 빌려서 나타내는 자를 가차 문자 또는 가차자로 한다. 이번 시간에는 한자의 3요소와 그 다음 두 번째는 육서를 배웠습니다. 한자의 3요소는 형, 의가 있다는 점 꼭 좀 기억하시되고 한자는 모든 것이 3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성이 손입니다. 손자, 손 이렇게 그것도 세 가지죠. 호자도 호경호, 빛날로 하는 것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3요소로 되어 있는 점 기억하시고 육서에서는 상형, 물체의 모양을 보고 만든 자, 지사, 전미나 부호로 만드는 자, 그 다음에 형성, 형성은 한쪽에는 뜻, 한쪽에는 해서 만드는 자. 한자 중에 제일 많은 자가 형성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뜻과 뜻이 모여서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것은 해이. 그 다음에 전주입니다. 전주는 절굴락 또는 그것이 노래악, 일반적으로 풍약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조활료 이렇게, 그 다음에 조활료 이렇게 한자는 하나인데 훈감이 두 가지 이상 되는 것은 전부 다 전주문자다. 그 다음에 가차, 중으로 외래어, 영어나 외래어 중에서도 한자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한자를 빌려서 나타내는 것은 가차. 이렇게 6가지 정도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서를 설명하시오, 한자의 3요소를 설명하시오 하면은 고급 한문에서는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상 이번 시간에는 한자의 3요소와 육서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